제 스스로가 면역질환 환자였는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습니다. 별명이 좀비였어요. 몸의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을까. 피부가 하나하나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 맞고요. 정신 또 희망인 이유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사실 어린 시절 제 스스로가 면역질환 환자였는데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미국에서 좀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곳에서 먹는 식생활이 한국과는 이제 정말 반대로, 사실 최근 한국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식생활을 그때 당시 저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별명이 좀비였어요. 좀비라는 게 온몸에 피부염으로 인해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 잠을 잘 때는 팔을 묶고 자야 되고, 일어나고 나면 이불이 항상 피바다랑 이불 몇 개씩 빨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겪으면서 몸의 상태가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을까를 사실 알고 있었죠.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식품 치료라는 학문을 한국에 처음 좀 들여오신 연구자이신데, 벌써 올해로 한 40년 차 식품 치료를 연구해 오신 연구자이신데,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동안 잘못됐던 식사와 생활을 바꾸고 해보니까 딱 4개월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하나하나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상태로 회복이 되는 경험을 했죠. 그때 피부질환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이 피부질환을 만들고, 이 치료도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식사와 생활에 있구나를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통해서 치료를 한다라는 관점을 받아들일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피부질환에 있어서 음식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 환자분들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이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임상에서 주로 뵙게 된 환자분들이 이제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이었어요. 시작은 류마티스 관절염이었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치료가 잘 되다 보니까 또 다양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분들이 찾아오셨는데, 이 면역질환에 있어서 음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까는 또 다른 이야기였죠. 저한테는 사실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분들은 처음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시거든요. 이제 주로 제가 뵙게 되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제 흔히 우리가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이제 상급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받아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뭐 약물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났다거나, 또는 약물의 효과는 있는데 그 약을 강도를 내가 버티지를 못한다거나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한테 이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됐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가장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또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식품 치료를 선택하게 된 거죠. 사실 자가면역 질환이 정말 음식으로 치료가 될까는 이제 경험을 해봐야 아는 영역인데, 사실 시작은 저희 아버지가 연구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환자분들이 실제로 나아지는 사례를 제가 좀 봤던 게 저한테는 큰 계기였거든요. 이제 저는 의학도로서도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사실 중증 난치 질환이라는 건 그만큼 치료가 어렵다는 거기 때문에 치료에 뛰어들 자신이 들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처음 기억나는 환자분 사례가 이제 쇼그렌 증후군 환자분이셨는데, 한 20년 정도 병원에서 여러 치료를 받았음에도 최종적으로는 그 치료를 받았던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약물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이제 식품 치료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어떤 음식들이 나에게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지 아닌지를 잘 찾아서 제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분이 약 1년 정도의 이 식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혈액학적으로도 이제 쇼그렌 증후군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가지고 계셨던 모든 증상들이 이제 소실됐던 케이스를 보면서 저는 좀 감명이 깊었고, 아, 이게 진짜로 치료가 되는 질환이구나를 알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 처음 시작은 완치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었고, 약을 통해서 하는 한계를 마주했을 때 음식을 바꾸는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증상이 호전되고 불편했던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그래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정도로 시작했던 것들이, 실제 치료 사례들을 보게 되면서 아, 이게 단순히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정말 치료의 좀 핵심이 음식에 있겠구나를 많이 임상적으로 보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는 환자분들은 처음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표준적인 치료에 잘 반응하는 분들은 저희한테까지 오질 않으시다 보니까 저는 잘 반응하는 환자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조심스러운 게 그 병원 치료를 뭔가
저도 막 부정하고 싶진 않아서 진짜 효과가 있거든. 잘 만들었고 대단한 치료들이 많고 최신의 치료가 맞는데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심하게 겪고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만 저는 주로 보다 보니까 이 현대의학에서 이야기하는 치료가 갖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만 계속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환자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가 저의 주된 숙제였고 과제였고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이제 식품 치료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품 치료하는 거의 장점은 우리가 어차피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끼 밥 먹는 것들을 그냥 더 맞는 걸로 바꾸자 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기까지 한다면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식품 치료를 선택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또 면역 질환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흔히 면역력을 많이 오해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어떤 바이러스, 세균 같은 이물질과 싸워서 이기는 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면역력의 핵심은 사실 싸워서 이기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선별을 하는 거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선별이라 하면 내 몸으로 들어오는 물질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아닌 것들을 선별해서 공격하고 처리하는 게 면역력이지 뭐든 싸우고 이기는 것들이 면역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면역 반응이 잘못 일어난 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그러면 이런 면역 반응이 주로 우리 몸에서 어디서 자주 일어날까 했을 때 면역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기는 사실 우리 몸에서 장이거든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한 80% 가까이가 장에 모여 있다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장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의 핵심 장기라서 이 장에서의 면역 반응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 이 장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주체가 뭘까 했을 때 결국 음식인 거죠. 하루 세끼 내가 먹는 음식들 그것들이 내 장에서 어떤 것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불편함을 일으키고 또 어떤 것들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편안한 음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딱딱 들어맞게 된 거죠. 즉 면역 질환 치료에 있어서는 면역 반응의 핵심인 장을 잡아야 되고 그 장을 잡기 위해서는 장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 식사와 생활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식품을 통한 자가면역 질환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혈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 정말 빠르게 반응해요. 사실 혈액에서 나타난 자가면역 질환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장에서 나타난 자가면역 질환은 다른 질환들보다 훨씬 더 반응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면역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장기에서 이 교란이 났다는 건 그쪽이 조금만 바뀌기만 하면 변화도 빠르다는 걸로 연결이 되거든요. 한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 20대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여러 차례 이제 복통이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 혈변이 나타나서 병원을 방문했고 여러 검사들을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크론병 판정을 받으셨던 여성분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완전 단백이라고 하는 계란이 장내 면역 반응을 극도로 유발하는 유전치 타입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이셨고 또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콩이라는 음식이 환자분한테는 설사를 유발하고 혈변을 유발하는 물질이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 환자분이 한 3개월 정도의 치료를 통해서 정확하게는 음식을 식사와 생활을 바꾸는 치료를 통해서 이 설사와 혈변이 다 멈췄고 이 내시경 검사상으로도 장내 염증 소견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병원에서 받아서 최종적으로 완치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증상이 관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환자분이셨는데 저희는 이제 환자분이 젊다 보니까 3개월을 사실 빠른 결과를 받고 다음 방문 때는 이 환자분의 사례를 가지고 좀 인터뷰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동안 안 오시더니 한 2달 정도 후에 다시 재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결과를 보니까 염증 수치가 다시 치솟아 있고 혈변을 다시 하는 상태로 오신 거죠.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 이제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몸이 좋아지고 나니까 크론병을 앓으면서 나타났던 체중 감소를 좀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운동을 시작하면 흔히 많이 먹게 되는 게 단백질, 그중에서도 닭가슴살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계란이 안 맞는다는 말은 닭이라는 이 육류 자체가 유전체 타입이셨던 분인데 이제 몸이 좋아졌더니 이제 그걸 또 잊으시고는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2달 정도 열심히 드시면서 운동을 하고 오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 다시 크론병의 재발이었던 거죠. 사실 치료되고 좋은 사례만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실패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실패 사례라 하면 이분 같은 경우처럼 음식을 통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음식을 인해서 나빠졌다를 확인했을 때
아, 이게 정말 원인이 음식에 있구나, 하루하루의 식사와 생활에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더 잘된 케이스보다도 잘 되는 것 같다가 다시 나빠졌을 때 그 원인이 뭔가 찾아봤더니 역시 음식에 있었더라 라는 사례들이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에 있어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환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사실 그렇게 중증 환자분들이 원인이 음식에 있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느끼셨고 본인 몸으로 치유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게 전 사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아파 보셨고 그 이유까지 알았고 그 이유로 알아서 해결을 했는데도 왜 다시 그 이유로 돌아갈까를 생각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내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 생활이라는 게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해 있고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이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음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독유될 거라는 걸 알아도 먹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껴서 반찬을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베이커리를 하는 것들도 그렇고 정말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환자분들 사례를 통해서 이 면역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내가 하루하루 먹고 하루하루 생각하고 생활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를 더 크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원인이 어디 있는 걸 알m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나에게 어떤 음식을 먹고 하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주체적으로 내 하루하루의 음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게 중요하다를 알려드리는 거에 더해서 실천할 수 있는 도구들, 환경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까지가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요즘 이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자신 있게 또 쉽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질환들은 대사 질환들은 정말 쉽게 잡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은 약물 도움 전혀 없이도 한 3개월 정도 식사를 잘 바꿔내시면 거의 다 수치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걸 봐요. 어떻게 보면 확실한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질환들은 대체제들이 너무 많아요. 정확하게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의 강도가 약하고 대체할 수 있는 약물들이 많다 보니까 당뇨약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고요. 고혈압 약물만 해도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는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수십 가지 약물들이 있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로 좋다 보니까 그런 약물들로 조절이 되고요. 실제 약물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 근본 원인을 잡지는 못하지만 그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는 기가 막히게 잘 조절을 해주는 약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볍게 당뇨를 진단받았다 정도로 이 식사를 철저히 바꾸는 것을 유지를 대부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이 방법이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셨던 분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가장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이 질환 중증 난치를 잡게 된 이유는 음식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이 음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환경이 있는 분들을 찾다 보니까 자가면역 질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약물 치료 부작용 부분이 저도 아까 말씀드린 편견이 분명히 있거든요. 약물 부작용을 보통 정도 겪는 분들은 잘 안 오세요. 또 하나 최근 환자분 사례 중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20년 정도 전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고 15년 정도 류마티스 약물을 꾸준히 복용을 하셔서 5년 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류마티스 약물을 안 드시고 관절염이 없는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주 치료가 잘 된 사례라고 했고 실제로 치료가 잘 된 사례인 건데, 문제는 이 다음인데 류마티스 약물의 효과가 뛰어나게 잘 들었다는 의미는 이제 말 그대로 면역계 반응이 정말 안 하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완치를 판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에요. 중증 근무력증도 이제 자가면역 질환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스테로이드제를 포함한 고동도의 면역 억제제들을 사용하는 치료를 하셨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이 중증 근무력증이 계속 악화가 되셔서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하게는 이제 치료를 실패를 했어요. 정확하게는 식품 치료를 시작해도 이미 진행의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최종적으로는 음식을 씹고 저작하고 넘기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최종적으로는 치료를 중단을 하셨던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잘 안타까운 건 초기에, 즉
자가면역성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면역계가 교란됐다는 사인들이 보여줬을 때 그때 이 면역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치료를 했다면 거기까지 안 갔을 텐데 교란된 면역세포를 어떻게든 억누르고 억제하려는 치료를 하다 보면 그게 잘 되는 경우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다른 곳으로 튀어나왔을 때는 정말 대책이 없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런 환자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유튜브 시작한 것도 그렇고 제가 여러 가지 환자분들 사례를 계속 공유하고 치료를 알리는 것도 그런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고 저희를 좀 찾아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자가면역 질환을 많이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이게 중증 난치 질환에 더해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라고 다들 알고 있고 관리하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의사가 치료할 수가 없는 질환이라서 그렇거든요.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질환의 흐름을 보면 병을 누가 만들었냐 했을 때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환자분들께서 꼭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 이 병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자가면역 질환은 절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에만 관해서도 사실 뭐 강의를 하나 찍은 게 있어서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면역계가 나빠지는 흐름을 쭉 생각해보면 절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몸이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루하루 식사와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몸이 경고 신호를 냈는데 그걸 무시하고 누르고 눌러온 결과 최종적으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 말은 이 질환을 만든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치료는 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치료해달라고 오시는 분들한테 저는 시작할 때 꼭 말씀드리는 건 이 질환은 치료는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치료는 환자분이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방법과 이 방향을 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 맞고요. 정확하게는 앞에 이제 의사는을 붙였을 때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환자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다 라는 걸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한계라면 한계면서도 동시에 또 희망인 이유는 분명히 환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내 생활을 바꿔야겠다, 식사를 바꿔야겠다라는 의지만 가지신다면 이건 충분히 환자분들께서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고 꼭 이 자가면역 질환을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걸 열심히 도와드리는 제 B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